네, 안녕하세요. 박정근 원장입니다. 오늘은 중년 분들이 이제 눈이 많이 처져서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하안검 수술, 하안검 수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안검 수술을 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 그리고 수술 이후 회복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이가 들면 이제 눈이 처지게 되는데요. 이제 윗눈꺼풀 처진 것이 이제 가장 흔하게 눈에 띄지만 아래 눈꺼풀 처진 것도 굉장히 눈에 많이 띄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 눈꺼풀 처진 거는 이제 위쪽 처진 거랑은 조금 이제 다른 양상인데, 첫 번째는 이제 피부가 굉장히 많이 늘어지게 되죠. 피부가 늘어지게 되면 이제 주름처럼 이제 가로로 길게 주름이 이제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것이 눈 밑에 지방이 이제 불룩 튀어나온 겁니다. 지방 덩어리가 이렇게 앞으로 밀고 나오기 때문에 지방이 이제 불룩 나와 보이고요. 그리고 그 지방 바로 아래는 또 고랑처럼 움푹 패입니다. 우리 보통 눈밑 고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눈밑 고랑이 심하면 다크서클처럼 좀 피곤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고 우울해 보이고 이런 증상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나이가 어린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눈밑 지방이 이렇게 불룩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어린 그 분들은 피부가 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바깥으로 피부 절제가 필요하지 않은 거죠. 이게 이제 젊은 사람과 나이가 많이 들어서 피부가 처진 그런 분들의 좀 하안검 아래쪽 눈꺼풀 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간혹 이제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는 누구는 지방만 절개 없이 쏙 빼냈는데 왜 나는 굳이 절개를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피부가 늘어지지 않았으면 굳이 피부 절개하거나 피부 절제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피부가 늘어져 있다면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중년 이상의 이제 나이가 되신 분들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 분들은 피부 절개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그런 이제 좀 혼란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노화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몇 가지 이제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하안검이. 우리가 하안검 수술이 다 같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우선은 그 하안검에 이제 지방이 불룩 튀어나오는데 눈밑고랑은 별로 심하지 않고 지방만 불룩 많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방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눈밑고랑이 움푹 패여서 심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꽤 있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는 이게 가장 흔한 경우인 것 같은데 지방도 많이 불룩하게 나와 있고 눈밑고랑도 심하게 패여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해 볼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 이제 하안검 수술할 때도 몇 가지 이제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데, 단순히 지방만 제거해 주느냐, 아니면 지방을 제거하지 않고 여기 있던 지방을 움푹 꺼진 대로 옮겨주느냐, 위치를 바꿔주느냐, 이걸 이제 지방 재배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는 지방을 없애는 동시에 움푹 패인 고랑을 이제 지방 이식으로 약간 채워주느냐, 이제 이렇게 좀 방법을 디테일하게 좀 바꿀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모든 환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수술하지는 않는 거죠. 각 개인에 따라서 그 하안검 눈 상태에 따라서 각각 이제 방법을 이제 다르게 적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진찰하고 상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상안검 수술이나 하안검 수술, 처진 눈 교정을 할 때에 걱정을 많이 이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인상이 너무 크게 바뀌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인상이 크게 바뀌거나 아니면 좀 사나워 보이거나 이런 것들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상을 크게 바꾸지 않고 사나워 보이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눈 처짐을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수술을 했는데 처진 거는 없어졌지만 뭐 인상이 너무 바뀌었다든지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하안검 수술의 가장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안검 수술 시에 주의해야 될 또 다른 이제 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하안검 외반이라고 해서 하안검이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뒤집어지거나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양의 피부를, 늘어진 피부를 제거를 하게 되면 많이 잘라서 많이 당기면 훨씬 팽팽해지겠죠. 그래서 팽팽해질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이상 과하게 당기게 되면 너무 많은 양을 절제하게 되면 우리 아래쪽 눈꺼풀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밖으로 뒤집힙니다. 그래서 눈동자 아래 흰자가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빨간 점막이 보이기도 하고 시린 증상이 있기도 하고 본인도 그런 불편한 증상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걸 보는 이제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뭔가 어색하고 불편해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하안검 외반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눈 수술을 할 때, 하안검 수술을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이제 바로 하안검 외반입니다. 절대 하안검 수술은 너무 과하게 피부 절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좀 불편하고 보기에도 불편하고 느끼기에도 불편한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과교정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 저교정이 된다 하더라도 수술 전보다 훨씬 좋습니다. 꽤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과교정은 하지 말아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보통 수술장 안에서 충분히 확인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잘 생기지는 않지만 어쨌든 절대 과교정을 해서 하안검 외반이 생기는 경우는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안검 수술에 걸리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입니다. 40분 정도인데 하안검 수술 이후에 그렇게 부기나 멍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보통 한 5일, 일주일 정도째 이제 실밥 뽑게 되는데요. 일상생활 하는 거는 크게 문제 없고요. 한 1, 2주 지나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붓기가 많이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수술 후에 또 특히 주의해야 될 거는 무리한 힘을 주는 것을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약 한 3, 4주 정도는 우리가 예를 들면 무거운 걸 든다든지 아니면 무리한 힘을 준다든지 무리한 운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복압이 올라가고 얼굴 쪽에 이제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 간혹 이제 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3, 4주 정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상안검 수술하고 제일 같이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하안검 수술인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각 개인마다 다른 양상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해결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개인마다 충분히 진찰하고 상담하고 그거에 맞게 수술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작용 중에 이제 큰 것은 너무 과한 교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교정을 피한다면 회복 기간도 아주 길지 않고 꽤 만족스러운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상 변화도 크지 않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하안검 수술에 대해서 그리고 각 양상에 따른 수술 방법 그리고 부작용, 회복 기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